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오늘도 마토 인사를 전해드리고 있습니다. 일단 시작하기 앞서서 오늘 미국 증시 살펴보도록 하겠는데요. 일단 S&P 500은 오늘 3% 하락한 그런 상태에서 마감을 하게 되었는데요. 미국 증시가 휘청이자 많은 사람들이 비트코인도 따라가는 것 아니냐 하며 이렇게 우려를 표현했었으나 오늘은 꽤 잘 버텨주고 있는, 최소한 지금까지는 잘 버텨주고 있는 그런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지금 현재 가격은 6,891불인데요. 과연 이번에 탈증시할 수 있을까요? 비트코인? 참고로 이 비트코인 같은 경우는 S&P 500뿐만 아니라 다우존스랑도 이제 같이 가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데, 지금 보시면은 파란색이 비트코인, 그리고 여기 있는 차트가 다우존스입니다. 똑같이 움직이고 있죠. 최근 하락까지. 이 굴레를 드디어 벗어날 수 있는 것인가? 많은 사람들이 기대를 하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오늘 소식들로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소식 같은 경우는 좋지 않습니다. 안 좋은 소식인데, 다시 한번 이 스캠 관련된 사건이 불거지게 되었습니다. 이 플러스 토큰의 악몽이 이제 채에 가시기도 전에 다시 한번 중국의 다단계 이오스 생태계 지갑들이 접속 불가하게 되었다는 소식인데요. 이 문제의 플랫폼은 이오스 생태 그리고 이오스 이코시스템이라는 이름을 가진 지갑입니다. 여기에 묶여있는 피해자들의 이오스 숫자가 또 엄청난데요. 이것을 환산을 해보자면 무려 645억 원어치가 된다고 합니다. 또한 더불어가지고 암호화폐 밀반입 의혹도 받고 있다고 하는데요. 블록체인 데이터상에서 확인을 해봤을 때 이미 많은 고객 계정에서 자금이 없어지는 것으로 확인되었으며, 이오스 이코시스템 앱에서 불특정 다른 계좌로 옮겨지고 있는 것으로 관측이 돼가지고 묶여있는 자금들을, 그러니까 사용자들의 이오스 코인을 현금화를 시키고 있는 것은 아니냐라는 의혹이 돌고 있다고 합니다. 자, 이오스 같은 경우는 중국에서도 인기가 굉장히 많은 코인이기도 하죠. 잠잠할만 하면 이렇게 한 번씩 터지는 사기 사건, 부디 저희 시청자분들 중에서는 여기에 피해를 보시는 분들이 없기를 바라면서 다음 소식으로 또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번엔 독일 소식인데요. 독일 규제 당국이 온라인 ICO 투자자를 보호하기 위한 방법으로 RICO, Reversible ICO를 승인했다고 합니다. 이것은 뭐냐면은 이름 그대로 일단 ICO가 총 2단계에 걸쳐서 진행이 되게 되는데요. 만약에 이제 투자자가 더 이상 프로젝트를 지원하고 싶지 않다라고 한다면은 그때까지 구입했었던 모든 토큰을 반환하고 이더리움으로 환불을 받을 수 있게 해주는 그런 안전장치라고 합니다. 자, 독일 당국은 정말 본격적으로 투자자들을 보호하기 위해서 좋은 움직임을 보여주고 있고요. 그 다음에 또 재밌는 사건 하나가 있었습니다. 마음이 훈훈해지는 나쁜 놈에 관한 이야기인데요. 최근에 한 해커 혹은 이 해커 집단 같은 경우는 탈중앙화 대출 프로토콜 landf.me를 공격해가지고 2,500만 달러, 이제 300억 원의 피해를 입혔었습니다. 자, 근데 이 자식들이 갑자기 훔쳤었던, 해킹을 했었던 코인들을 돌려주게 되었다는 것이죠. 완전하게 모든 토큰들을 돌려준 것은 아니지만 대부분을 돌려줬다고 합니다. 무슨 바람이 불었을까요? 혹시 정말 선한 의도에서 이 플랫폼에 당신들 해킹당할 수 있으니까 조심하세요라는 의도로 이제 해킹을 한 것은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드는데요. 이 최소한 이렇게 양심적인 해커들이 있어가지고 그나마 다행인 것은 아닌가라는 생각을 한번 해봅니다. 자, 그 다음에 저도 저번 주에 여러 번의 영상에 걸쳐가지고 여러분들께 비트코인 도미넌스가 떨어지게 생겼다, 떨어지게 되면은 알트 시즌이 오게 될 수도 있습니다 라고 말씀을 전달을 해드렸었는데요. 이번 주 같은 경우는 또 상황이 조금 바뀐 것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드는 게, 비트코인이 더욱더 크게 하락할 수 있는 위치에 위태위태하게 걸터 앉아있기 때문인데, 미국 증시에 따라서 하락하게 되면은 알트 시즌이고 나발이고 그냥 전부 다 가라앉겠죠. 아직까지는 비트가 잘 버텨주고 있는데 미국 증시가 어디로 가게 될지, 그리고 이제 비트가 미국 증시를 얼마 정도 따라가느냐, 그것에 따라서 이 암호화폐 시장의 희비가 엇갈리게 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 그 다음에 피터 시프, 그새를 못 참고 입이 간지러웠는지 또 한마디 하는데요. 최근에 원유 ETF, 이제 국제 유가 ETF의 대규모 손실을 예로 들면서 비트코인 신탁 상품인 GBTC의 거대한 잠재 리스크도 있다, 이러한 위협을 무시해서는 안 된다라고 사람들에게 경고를 했다라고 합니다. 그와 동시에 그가 좋아하는 금 같은 경우는 최근에 뱅크 오브 아메리카에서 이렇게 또 보고서를 냈다라고 해요. 연방준비제도는 이제 화폐는 찍을 수 있을지언정 금은 찍을 수 없기 때문에 이제 금이 더욱더 안전하다, 금이 3,000달러까지 올라가게 될 수 있다라는 예측을 남기기도 했다라고 합니다. 자, 그래서 때문인지는 모르겠지만은 이 피터 시프 굉장히 의기양양한 그런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여러분, 피터 시프가 이렇게 좀 얄밉게 군다라고 해가지고 금까지 미워하진 마십시오. 금을 좋아하는 사람들 중에 비트코인을 좋아하는 사람들도 있죠. 옛말에도 피터 시프는 미워하되 금은 미워하지 말라라는 말이 또 있지 않습니까? 금의 가치가 올라가게 되면은 좋겠죠. 올라가야 정상이고요.
자, 그러면 본격적으로 비트코인 관련된 소식들도 보도록 하겠는데요. 최근에 비트코인 채굴 난이도가 상승했다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것을 토대로 봤을 때 더욱더 많은 채굴 업자들이 경쟁을 하고 있다는 것으로 볼 수가 있는데, 일단 최근에 비트코인 캐시, 비트코인 SB의 채굴자들이 비트코인으로 붙었죠. 거기에 추가해가지고 네트워크를 떠난 채굴업자들이 복귀하고 있는 것으로 추정해볼 수 있다라는 소식입니다. 자, 갑자기 이들이 왜 복귀하고 있을까요? 혹시 비트코인 반감기를 기대하면서 가격 상승을 예상하면서 돌아온 것은 아닐까라고 이렇게 조심스럽게 한번 예측을 해봅니다. 자, 그리고 반감기에 대해서 오랜만에 우지한이가 입을 열었습니다. 우지한 이야기하기를 비트코인이 반감기 시즌을 맞아가지고 어느 정도 상승할 수는 있겠지만 이 전고점을 돌파할 거라는 둥, 너무 낙관적인, 그러니까 설레발을 쳐서는 안 된다. 늘 멀리 내다보는 시각이 필요하다라고 이야기를 했다라고 하는데요. 반감기 이제 20일 정도 남은 것 같은데 과연 어떤 변화들이 있을지 정말 많이 궁금합니다. 자, 일단 비트코인 같은 경우는 최근의 모습이 그닥 좋지만은 않습니다. 이제 미국의 증시 여파도 있겠지만은 유가 폭락 여파로 100주 이동평균선이 붕괴되면서 기술적인 차트는 약세를 보이고 있다고 하는데요. 지금 현재 상황 같은 경우는 이 매도 세력이 우위를 점하고 있는 그런 상황이라고 합니다. 그와 동시에 여러 트레이더들이나 분석가들의 의견을 잠시 보게 되면은, 예를 들어 유명한 비트코인 고래 조007 같은 경우는 대규모 랠리가 펼쳐지지 않는 한, 그러니까 비트코인이 떡상하지 않는 한 나는 비트코인 숏 포지션을 계속해서 유지할 것이다. 그리고 또한 이 약세 전망을 뒤집을 만한 중요 요소는 거래량이라고 볼 수 있다라고 강조를 했다라고 하네요. 그래서 지금 이 상태로 딱 봤을 때는 비트코인이 계속해서 떨어지게 될 것이다 라고 생각을 하고 있는 것이죠. 그 다음에 몇몇 분석가들의 이야기를 잠깐 들어보면은 비트코인은 최근에 이 제대로 된 저항선을 뚫지 못하고 계속해서 떨어지는 모습을 보여줬는데, 이번에도 6,900불대까지 상승했다가 하락하게 될 것이다 라는 예측을 했었고요. 지금 6,900까지 올라갔다가 떨어지려고 하고 있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죠. 자, 그 다음에는 헤드앤숄더가 나올랑 말랑 했는데 나오는 듯한 모습이 보여지고 있다라고 이야기를 하기도 합니다. 이 패턴이 나오게 되면은 쭉 아래로 떨어지게 될 수 있는 가능성이 있을 텐데요. 실제로 비트코인 같은 경우는 최근에 고점, 이 낮은 고점을 기록을 해주면서 좋지 않은 모습을 보여주었습니다. 최근에 그래도 좋은 모습을 보여줬었는데 이 상승 기세에 찬물을 끼얹은 것이죠. 자, 그 다음에 이어서 유명 분석가 크립토 버드 같은 경우는 비트코인이 전고점을 갱신하러 가기 전에 5,000불 중반대까지 하락하게 될 수 있을 것 같다. 그렇게 되면은 매수를 들어갈 수 있는 기회가 되지 않을까 싶다라고 자신의 의견을 공유를 해줬고요. 또 다른 유명 분석가 더 울프 오브 올스트리트 같은 경우는 비트코인 차트상에서 미니 베어 플래그가 나왔다. 그러면은 비트코인이 떨어지려고 준비를 하고 있는 것 같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다는 것인데요. 떨어지게 된다라면은 6,540불에서 6,600불대까지 떨어질 수 있을 것인데, 만약에 비트코인 가격을 다시 한번 7,000불대 위로 올려놓을 수 있다라면은 이 하락 예상은 무효화될 것이라고 이야기를 해줍니다. 지금 현재 비트코인의 정말 중요한 가격대라고 볼 수 있는 가격은 지금 보시면 이 추세선들이 겹치는 지역이 있습니다. 바로 이 부분인데요. 바로 6,850불 정도, 6,850불이나 45불 정도를 잃어버리게 된다. 이 밑으로 내려오게 된다 그러면은 비트코인이 지속적으로 하락할 수 있는 그런 가능성이 더욱더 커지게 될 것 같습니다. 만약에 세력들이 지금이라도 짠 하고 나타나가지고 비트코인을 올리면은 7,800불이나 8,000불도 가능하다라고 하는데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비트코인 같은 경우는 지금 어쩌면은 절체절명의 위기를, 그 정도까지는 아니겠지만은 아무튼 위기를 맞이하고 있을 수도 있겠습니다. 이 중요한 가격대에서 비트코인은 과연 예전처럼 이런 식으로 버텨주면서 올라가게 될 것인지, 아니면은 이 최근 이 낮은 고점을 만들면서 쭉 미끄러지게 될 것인지, 이 다음 지지선들 같은 경우는 6,650, 6,450, 6,250, 여기서 더 떨어지게 된다면 5,800까지 라고 이렇게 생각을 해보실 수가 있겠습니다. 그리고 이어서 오랜만에 롱숏 포지션 비율도 잠깐 보도록 하겠는데요. 비트파이넥스, 비트맥스는 롱이 우세하고 바이낸스는 숏이 우세한 상황. 전체적으로 봤을 때는 롱 포지션이 약 2배가량 더 우세한 상황이다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는 좀 흥미로운 정보가 있어가지고 가지고 와봤는데요. 지금 이 가운데 있는 것이 비트코인 가격, 그리고 파란 선이 개미들, 리테일 인베스터스라고 볼 수가 있겠고요. 노란 선이 전문 트레이더들, 이 빨간색 같은 경우는 기관 트레이더들이라고 합니다. 자, 그래서 조금 특이한 상황을 보시면은 여기에 지금 최근 고점을 비트코인이 찍었죠. 그러면서 이제 3월 10일 정도 돼가지고 쭉 떨어지는 그런 모습을 보여주었었는데요. 이 고점 부분에서 개미들은 정말 신나게 거래를 합니다. 이 전문 트레이더도 신나게 거래를 하게 되는데, 이 고점쯤 되니까 기관 트레이더들은
갑자기 활동량이 쭉 줄어들어 버리죠. 그러면서 비트코인이 바닥을 찍을 때 개미들은 의기소침해져가지고 활동량이 줄어드는데 기관 투자자 애들은 쉬었다가 스멀스멀 잠시 기어 올라옵니다. 지금 현재 상황 같은 경우는 전문 트레이더들은 관망을 하고 있다고 볼 수가 있겠고요. 개미들은 열심히 지금 이렇게 시장을 살펴보면서 활동을 하고 있어요. 그러면서 동시에 기관 트레이더들, 기관급 거래자들도 이제 다시 한번 활동량을 높여가고 있는 단계입니다. 그래서 지금 시장 같은 경우는 개미 투자자 대 기관 거래자들이다. 이 둘이 이제 맞붙는다는 소리인데요. 이 개미가 기관 트레이더들이랑 싸워서 이기기는 좀 많이 힘들겠죠. 그렇기 때문에 이 개미 투자자들 같은 경우는 기관들이 어떤 생각을 가지고 이 기관급 거래자들이 어떤 생각을 가지고 있는지를 읽어가지고 애지간하면 따라갈 수 있도록 해야 되겠습니다. 물론 그게 쉬운 일은 아니겠지만은 자, 아무튼 좀 재밌는 정보여가지고 여러분들께 보여드리고 싶어가지고 한번 가지고 와봤습니다. 참고로 이 차트를 어디서 가져왔느냐, 여기 보시면 텔레그램 주소가 있습니다. 여기서 퍼온 것이라고 하네요. 참고가 되셨기를 바라고요. 자, 이렇게 해가지고 저는 또 오늘 열심히 모아본 정보들 여러분들께 전달해 드릴 수가 있었습니다. 자, 과연 비트코인이 어디로 가게 될 것인가? 전 세계가 주목하고 있는 가운데 반감기는 하루하루 성큼성큼 다가오고 있습니다. 자, 제가 계속해서 이런 정보들을 퍼올 수 있기 위해서는 여러분들의 지원과 지지가 필요합니다. 제 채널에 나오는 CF들을 한 편만이라도 마무리까지 재생을 시켜주시기를 부탁을 전해드리고요. 이 CF가 나오고 있는 광고주를 또 방문해 주시면은 저에게 도움이 됩니다. 그런 도움이 하나하나가 중요하고요. 모여가지고 저에게 큰 힘이 되기 때문에 여러분들께 다시 한번 이 부탁을 안 드릴 수가 없겠죠. 안 드리는 거랑 드리는 거랑 또 차이가 많이 난답니다. 자, 그러면 여러분 오늘도 행복하고 즐거운 하루 보내실 수 있기를 바라면서 전 다음에 또 새로운 소식 가지고 인사 전해드리겠습니다. 안녕히 계십시오.